2015년 새해맞이 축제가 한창이던 카디프 베이는 한 살인 사건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퓨처 인 호텔에 투숙했던 한 젊은 여성이 객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현지 여성이었던 28세의 네이딘 뷰라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서 영국까지 날아온 소원해진 온라인 남자친구를 만나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살인 미스터리가 되었을까요? 사건은 곧 더 기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어머니가 죽은 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내 탓이야. 다음은 너다. 네이딘과 그녀의 가족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네이딘의 휴대폰 너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때는 2014년의 끝자락, 새해가 코앞이었습니다. 영국의 카디프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죠.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방문객들로 붐볐고 호텔 예약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에 방해 금지, 팻말이 걸려있던 한 호텔 객실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 끔찍한 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8세의 네이딘 뷰라스는 퓨처 인 호텔 20사무실 침대에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두 손을 모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숨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살로 추정됐습니다. 당직 지배인이 방에 들어갔다가 네이딘의 시신을 발견했죠. 객실은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수건이 널려 있고 서랍은 열려 있었으며 여기저기 병들이 뒹굴고 얼룩 묻은 수건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곧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닿자마자 네이딘의 어머니 안드레아 뷰라스는 딸의 휴대폰과 노트북, 심지어 차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모든 것은 네이딘이 퓨처 인 호텔 20사무실에서 42세의 남자친구 샘유얼 알마하리를 만나러 가면서 시작됐습니다. 호텔 직원은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 샘이는 시내로 나가 도박을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 방에 두 사람이 묵었는데 한 명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차와 소지품을 가지고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단순한 살인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쪽지 하나 때문에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쪽지에는 미안해,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적혀 있었죠. 사랑해 라는 말과 함께 네이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과 부검 결과는 자살이라는 시나리오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반전과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네이딘과 그녀의 관계,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함께 방에 있었던 샘이 알마하리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네이딘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네이딘은 유대감이 깊은 무슬림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르민과 자말이라는 두 오빠와 아니사라는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 안드레아가 있었습니다. 네이딘은 늘 긍정적이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힘들 때조차 늘 행복해 보였어요.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마치 먹구름 속 한 줄기 빛 같다고요. 그녀는 건축가이자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딘은 물론 가족들도 간절히 바랐던 연애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살에 한 번 결혼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고 건강한 관계도 아니었기에 결국 끝을 냈죠. 네이딘은 꽤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댈 수 있는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어 했죠. 바로 그때 어머니 안드레아가 직접 나서서 온라인으로 네이딘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에
무슬림을 위한 데이팅 사이트인 무슬림매치닷컴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안드레아는 온라인 데이팅을 해보라고 딸을 격려하며 인터넷에는 누구에게나 맞는 사람이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무슬림매치닷컴에 올린 네이딘의 프로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관심을 받았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고 유머러스했으니까요. 그런 그녀에게 끌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대부분 진심으로 다가오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사이트에 푹 빠져 있던 네이딘은 미국에서 온 한 남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뉴욕 출신의 이 남자는 42세의 샘이 알마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FBI 요원이자 백만장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이며 미국의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탄자니아에도 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뉴욕의 자동차 대리점까지 운영한다고 자랑했죠. 네이딘과 세미는 대화를 시작했고 거의 즉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둘은 왓츠앱과 스카이프, 이메일로 거의 끊임없이 연락하며 본격적인 온라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딘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했고 세미는 멋진 결혼식뿐만 아니라 호화로운 선물 공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를 사라고 돈까지 주었죠. 그는 전화와 스카이프에서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자신의 집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키우는 개도 보여주면서 친구와 가족, 좋은 집이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네이딘은 자신의 삶에 바로 그런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분명 결혼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는 단지 돈으로 사랑을 사려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알코올 중독 문제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진실한 사람처럼 보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걸맞은 삶을 주기 위해 중독을 끊으려 모임에 가입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며 만약 관계가 발전한다면 이 문제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답했죠. 이토록 다정한 대화가 어떻게 네이딘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딸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했고 네이딘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네이딘과 세미는 서로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는 영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네이딘의 가족을 만났는데 이전의 남자들과 달리 가족들은 그에게 완전히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기에 완벽하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네이딘과 형제들, 어머니 모두 그가 매력적인 남자라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내 대해 더 알고 싶어. 날 믿어봐. 난 흥미로운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듯했죠. 안드레아는 네이딘과 세미를 너무나 믿었던 나머지 이 낯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첫 만남은 꿈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은 완벽한 악몽이 되고 말았죠. 세미는 네이딘에게 지나친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거의 항상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죠. 할머니가 아프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식의 비극을 꾸며내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딘은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네이딘은 뉴욕에 있는 세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백만장자 세미가 직접 후원했습니다. 그는 네이딘에게 카디프를 떠나 세상을 탐험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을 기회라며 여기 오면 같이 집도 보러 다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네이딘은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호화로운 저택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남편이 누리는 사치스러운 삶을 목격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세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그가 집이라고 부르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네이드는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그가 준비한 선물이었죠.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차 안에서부터 그녀는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을 겁니다.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내가 그와 얼마나 많이 대화했는데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스카이프로 집도 보여줬잖아. 그녀는 그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자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세미는 이번 여행에서 네이딘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작정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폭행하려 했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마 저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죽이려고 했다고만 말했죠.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네이딘이 영국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상심했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네이딘은 카디프베이 경찰서에 전화해 미국에 있을 당시 세미가 자신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려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첫 신고 이후 네이딘은 경찰에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넘겼습니다. 아마도 그가 해외에 있다는 거리감과 고국의 따뜻한 집이 그녀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트라우마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서둘러 모든 것을 잊으려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중요했던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그 관계를 끝낼 것인가 였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해진 세미는 네이딘에게 일련의 폭력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넌 지옥에 갈 거야.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데. 난 절대로 포기 안 해. 널 해치고 말 거야. 내 사랑. 왜냐하면 네이딘이 세미와 헤어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그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이래로 세미는 네이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그 관심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의도적인 무시만 남았습니다. 네이딘은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지만 적어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를 즐겁게 하는 어두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이딘이 제게 말하길 이상하게도 엄마, 내가 집에 없는데도 그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만나자고 문자 보낸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정말 소름 끼쳐. 그녀는 좀 흥미롭기도 한데 무서워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딘을 안심시켰던 해외라는 물리적 거리는 세미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미국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가 네이딘의 전자기기에 설치한 스파이웨어 때문이었죠. 그는 그녀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보고 마이크를 통해 그녀와 가족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고받는 메시지까지 알고 있었죠. 그는 기생충처럼 그녀의 휴대폰에 달라붙어 집착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위협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행복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 아름다운 미소를 예전만큼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단호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죠. 내 생활이 이렇게 변하는 걸 더는 못 보겠다. 계속 이러면 네 휴대폰을 부숴버릴 거야. 육체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네이디는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네이디는 좋았던 때, 나빴던 때, 그리고 최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최악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세미가 사적인 사진으로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내 사진을 가지고 있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아주 곤란한 사진들로 날 협박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카디프를 떠나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네이드는 히잡을 썼기 때문에 이 협박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폭탄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나랑 대화를 끊거나 날 떠날 생각이라면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전부 뿌려버릴 거야. 내 가족에게도 보여줄 거고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저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지 아닐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의 요구는 간단했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네이드는 세미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네이드는 계속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 와중에 그녀는 데니얼이라는 36세의 현지 남성을 만났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던 그는 네이딘에게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네이딘이 용기를 내게 된 계기는 데니얼과 함께한 커피 데이트였고 그 데이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 됐다. 너무 멋진 일이야 라고 답했죠. 그녀는 실은 내 번호를 알려줬어 라고 했고 저는 정말 잘했네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녀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네이드는 데니얼과 번호를 교환한 사실을 세미가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그가 절대 알 수 없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이드는 자신의 휴대폰에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녀와 데니얼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모든 대화를 엿듣는 제3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욕설과 협박, 학대가 다시 쏟아졌고 네이딘이 이를 막으려 했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미의 새로운 요구는 데니얼과 네이딘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안도 있었습니다. 세미가 영국으로 날아오면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이었죠. 세미는 진솔한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꾸몄고 가족들은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세미가 함께하는 열린 대화가 이 모든 시련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당시 네이드는 관계를 매듭짓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만남을 반겼습니다. 자신의 나라이자 도시인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죠. 여기서라면 그가 자신을 해칠 수 없을 거라고, 자신은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세미는 뉴욕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는 네이딘과 그녀의 오빠가 아파트에 막 도착하려던 참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 아이만이 우연히 먼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편함 투입구를 열어보니 남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여자의 다리가 아니었죠. 저는 우편함 투입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보이는군. 문 열어. 누구야? 그러자 그 다리는 복도 어딘가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아이만이니?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나도 없는데 그가 누나의 아파트에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약간의 언쟁을 벌였습니다. 곧이어 오빠 자말과 함께 네이딘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만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세미와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이죠. 이 격렬한 대화가 끝난 직후 자말은 세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세미에게 자말은 다시 한번 동생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했지만 세미는 바로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근처 가게에 가서 술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방에 둔 뒤 곧장 호텔 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 한 병과 데킬라 12잔을 영업 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리셉션으로 가서 네이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그녀의 아파트에 두고 와서 영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여권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가 가하던 감정적 지배에 익숙해졌거나 오빠들에게 다시 부탁하기가 꺼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네이딘은 자신을 괴롭히던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네이딘은 퓨처 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리셉션에 물건을 맡기거나 그곳에서 세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객실인 2번 3호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고 서로에게 소리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밤 11시 10분 네이든은 세미와 함께 그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후 세미는 방에서 나와 바로 갔습니다. 그는 지배인에게 1만 파운드를 인출할 수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다시 바로 돌아와 술을 더 마셨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나 그는 마침내 호텔 방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는 문고리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고 짐을 챙겨 나섰습니다. 야간 근무자에게서 네이딘의 차키를 받으며 여동생이 자고 있어서 자신이 운전한다고 말했죠. 아침 7시 5분 그는 공항에서 네이딘의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한편 네이딘의 가족은 그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뭐 하고 있어? 하지만 네이딘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최악의 적에게도 빌어주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세미는 카타르로 도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국 경찰이 살인 사건과 그의 행방에 대해 연락했을 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과 통화하며 자신이 태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네이딘의 어머니 안드레아에게 메시지를 보내 네이딘을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오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거리가 자신을 체포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대담하게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리가 최근 네이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어째서 자신에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미 알마하리는 네이딘이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분명히 원했습니다. 그는 호텔에 여러 번 전화해 시신은 찾았나?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텔에 있던 경찰과도 통화하며 그녀가 어느 방에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죽고 싶어 했고 자신은 단지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겨둔 쪽지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일부 단어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서명은 네이딘의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2주 후 세미는 탄자니아에서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영국으로 송환되어 2016년 11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미는 카디프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과실치사를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살인 혐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알라가 그녀를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네이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자 질투심에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말다툼 끝에 그녀의 목을 졸랐고 자살 현장으로 위장하여 당국을 속이려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세미 알마하리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낮아 폭력 등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네이딘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마지막 반전이 있었습니다. 세미는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하는 택시 운전사였죠. 당연히 FBI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네이딘을 사로잡았던 그의 첫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백만장자가 FBI 요원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백마탄 왕자님을 찾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그녀 이야기의 악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딘과 같은 배신을 겪는 사건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영국 국립범죄수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데이팅 관련 폭행 사건 보고가 지난 5년간 4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이딘의 사건은 그 미스터리함에 있어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왜 네이딘이 식당에 다녀온 후 다시 세미의 호텔 방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 네이딘이 끝까지 부에 대한 미련에 이끌렸다는 강력한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전하세요.